어느덧 7월의 끝자락입니다. 서울은 오늘까지 열대야가 22일 나타나면서 역대 7월 중 열대야 최다 기록을 단독 1위로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이 29.6도, 제주 29.4도로 출발하며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이제는 영남 해안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전국의 낮 동안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사이 강원 영서 북부와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전남 서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강한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강릉이 26.4도, 광주 27.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제주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예정보다 좀 일찍 전해진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조금 길어진 목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걱정했던 만큼 나쁜 결과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몇 가지 라이프가 가능할까요? Work, Kids, Studio, Outdoor, Rest, Travel, Laugh, Bikes, Stories. 어떤 라이프든 다 맞춤 조합되는 건 PB5가 처음. 하나의 공간, 무한대의 라이프. 더 기아 PB5.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솔 출동.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솔로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솔. 아직도 안 됐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위로가 필요한 너에게, 너와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음에 와닿는 위로라는 걸. 당신을 위한 고주파, 당신을 위로합니다. 볼륨업.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없도록 금융을 잇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세계 1위 염색약 로레알 파리. 혁신적인 3스텝 케어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머릿결. 손상 걱정 없는 셀프 염색. 로레알을 써요. 나는 소중하니까.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냥 관광 말고 체험하는 여행. 셰프와 라멘을 만들고 유명한 뮤지션과 재즈 공연을 감상하거나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건팀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세요. 소개합니다. 에어비앤비 체험.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크림. 날마다 피부는 더욱 탄탄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플럼핑 효과. 니메호 안드 샤넬 크림.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알리는 말이죠. 의식의 흐름대로. 와, 계속 보게 되네. 어때? 네가 찾던 취향 여기 다 있지? 나의 취향 만능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맥도날드는 손님들이 정말 맛있는 버거를 드셨으면 해요. 방금 만든 버거가 제일 맛있거든요. 방금 만든 버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당신을 위해 방금 만든 따뜻한 버거.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바둑을 두는 한 기원에서 난데없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0대 가해자를 포함해서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가해 남성은 경찰과 대치 끝에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대체 그날 이 기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CCTV를 본 세상에서 취재했습니다. 물이 빠진 갯벌에서 기묘한 풍경이 포착됐습니다. 빨대처럼 보이는 관 수만 개가 꽂혀 있던 건데요. 전문가들은 절대 뽑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수상한 빨대의 정체는 뭔지 기기묘묘한 대한민국에서 파헤쳐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아직도 안 됐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보험금, 적금, 예금. 만기된 보험금까지.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 숨은 금융 자산 찾기 누구나 교감하러 교보로 감. 1등만 채우는 매의 눈. 1등만 주고 싶은 사랑꾼. 1등만 골라 먹는 미식가. 우리 집은 하이. 세계 1등으로 산다. 매콤 새콤 깔꼼. 매콤 새콤 깔꼼. 매콤 새콤 깔꼼. 매콤 새콤 깔끔하게. 거봐.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니까. 더미식 비빔면.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공기의 흐름까지 계산된 디자인.
이렇게 한 번 더 진화돼 압도적 주행거리. 새로운 흐름의 시작. The New Ioniq 6. 네, 오늘 모닝와이드 3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속보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 날 준비했는데요. 박성두 리포터 오늘 어떤 내용이죠? 네, 최근 헤어진 연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다른 한 명은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비극, 막을 순 없었던 것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어딘가를 가리키자 경찰이 다급히 다가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합니다.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에 구급대까지 달려왔는데요. 네. 여성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콩소리 나가지고 네. 저희 택배가 쓰러진 줄 알았는데 또 한 명이 넘어져 있고 다리가 보이는데 약간 좀 피가 묻어 있으신 상태여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혈색이 없는 거야. 가슴 여기 막 칼자국이 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대전에 있는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지난 29일 바로 이곳에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밑에 바닥을 보시면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30대 여성.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던 연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여기 막 뛰니까 한 방씩이고 여기서는 요 정도 여기까지는 쪼르륵이요. 여기까지 쭉? 네, 쪼르륵. 저 집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뒤 이곳을 향해 걸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처참했던 그날의 흔적은 아직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50m쯤 떨어진 바로 이 골목에서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집에 원래 경찰차가 몇 번씩 왔었어요, 전에. 내가 공범하게 난 주범증을 봤어요. 거기 엄청 싸우는 거야. 엄청 시끄러워요. 여러 차례 신고했죠. 토마토 워치라고 해가지고 3번 정도 거주를 했었고 다 거부를 했죠. 처벌 원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112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차례나 접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했고 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을 했다는데요. 마지막 신고 한 달 뒤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쓰러진 피해자는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도주한 가해자, 렌터카와 오토바이로 경찰이 추적을 피했고 놀랍게도 피해자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주를 하던 가해자는 결국 렌트 차량 한쪽 바퀴가 찢어지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아파가면서 이제 타이어하고 노면하고 이제 마찰 소리가 좀 많이 크게 난 거죠. 폭력이 많이 빨랐기 때문에 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이 갔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하기 되기 직전에 음독을 시도했는데요. 체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인 28일 울산에서도 한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흉기를 든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사건도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관계성 범죄였던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자분은 칼에 찔려가지고 쓰러졌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자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가해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겁은 났지만 이 사람은 도주를 시키면 안 된다. 요 생각만 머릿속에밖에 없더라고요. 자, 한마음이었던 주변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손에 든 물건과 몸으로 차량을 막아서고 가해자는 끝내 도주를 포기했습니다. 자, 곳곳이 부서져 있는 차량,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경찰은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서 가해자를 검거했는데요. 네. 자, 그는 20여일 전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가 됐었는데요.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낸 등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집요하군요. 자,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제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워치를 사용할 틈도 없이 피해자는 흉기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26일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는 50대 요양보호사가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센터에서 일했던 동료로 요양보호사를 스토킹해왔다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런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토킹 범죄라든지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는 관계성 범죄라고도 하는데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일종의 뭐 내 소유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잘못된 관계죠. 나를 떠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나중에는 분노로 되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협박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긋난 사랑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피해자들.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은 5년 전에 비해 7배, 교제 폭력은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되니까 이게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강력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 폭력 사건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실효성이 없는 걸까요? 스마트워치는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거나 직접 맞닥뜨렸을 때 신고하는 방식이라서 즉각적인 범죄 상황에서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해자의 위치를 이제 피해자도 알 수 있도록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교제폭력에 대한 어떤 여러 보호 조치든 제도적으로 확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때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극들. 이제라도 멈추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한적한 바다에 웬 동그라미 수만 개가 둥둥 떠 있습니다. 얼핏 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동그라미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수만 개의 수상한 동그라미가 포착된 건 7월 중순 제주 앞바다였습니다. 기묘한 모습에 카메라를 켰다는 제보자. 유튜브에서 잠깐 나오는데 동전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떠 있습니다. 50원짜리 크기부터 500원짜리보다 약간 더 큰 크기까지 굉장히 크기가 종류별로 다양을 했어요. 네. 가까이서 보고 나서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름 돋는 이 물체는 또 다른 해안에도 나타났다고요. 병뚜껑에 저렇게 수십 개가 많이 있나?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모래사장에도 자세히 봤더니 그 거의 엄청나게 거기 많이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제주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동시에 포착되면서 SNS상에는 목격담이 이어졌죠. 이 동그라미의 공통점은 파란 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 살았어. 그런데 심지어 살았어. 움직인다. 물이 죄어 해안으로 밀려온 녀석은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체가 뭘까? 이 해파리가 다른 해파리랑 다르게 이게 동그란 부유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것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건 역시 해파리라는 거죠. 이름은 푸른 우산 관해파리. 지름 3cm 정도의 소형 해파리인데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바닷속이 아니라 바다 위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생활하는 게 특징이죠. 그렇군요. 바람과 해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크게 독성은 없는데 접촉성 피부염 등의 사례들은 있습니다. 해파리가 눈에 보일 때는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사이 제주 남동쪽부터 북동쪽까지 이 해파리가 출몰하자 소방은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수면을 새파랗게 뒤덮어서 마치 푸른 곰팡이가 낀 것 같기도 한데요. 왜 갑자기 때로 몰려온 걸까? 최근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난류수가 확장이 되고 해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나라의 아열대성 해파리인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비정상적으로 대량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모습을 보이는 이 해파리가 해류를 따라서 제주 앞바다까지 밀려 들어왔던 거죠. 때로 몰려온 푸른 우산 관해파리, 문제는 없을까요? 해파리 먹이들이 대부분 동물 플랑크톤이거든요. 이 동물 플랑크톤은 어류 치어들도 먹이로 삼는 플랑크톤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류 자원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 우산 관해파리의 제주바다 습격은 기후변화가 일으킨 해양 생태계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평소라면 퇴근하던 사람들로 붐볐을 이 길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건물 입구의 계단에서 시작된 피는 인도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피가 왜 흥건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 아니 칼부는 왜 발견이 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곳에서 흉기난동이 있었다고요. 자, 보시죠. 한 남성이 상처가 난 손과 배를 부여잡고 조심조심 걸어가더니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네. 곧 이어서 구급대가 도착했고 이 남성은 급히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이렇게 이송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다고요. 한 사람은 저기 앉아있고 한 사람은 여기 계단 있는데 누워있고 그랬죠. 그때 좀 말렸더라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금요일 저녁 7시쯤.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60대와 80대 남성이 손과 배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비극이 시작됐던 곳은 바둑을 두는 한 기원이었다고요. 네. 평소 이 기원을 자주 찾았던 지인 관계였던 세 사람. 피해자들은 기원 출입문 앞에서 흉기 공격을 당한 뒤 가까스로 건물 밖으로 도망쳤던 거죠. 범행을 마친 피해자는 기원의 문을 닫아 걸고 강렬히 저항했고요. 경찰과 대치한 끝에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또 복부에 자해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 중인데요. 대체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 서로 얼굴도 다 알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뭐 저기 바둑 두고 다 내려가다 보면 말다툼 같은 건 있었죠. 자기네끼리 이제 옥신각신 저거 했다가 싸웠나 보지. 바둑판 위에서 쌓인 감정이 현실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기원 앞의 인도에는 당시에 참혹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도박 바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특별한 다툼이나 원한도 없었다고요. 네. 의식불명에 빠진 피의자가 깨어나야 이 사건의 전모가 좀 밝혀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사이에 묵은 감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우선적으로 같이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관계라는 게 중요한데 승과 패를 결정하는 게임을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날 무시한다,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해석에 오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같이 살인을 시도하는 이런 범죄까지도 전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믿기 힘든 흉기 난동 사건. 하루빨리 그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바람 한 점 없던 6월의 어느 날이었죠. 급한 배달이라도 들어온 걸까요? 한 남성이 역주행까지 하면서 쏜살같이 오토바이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일로 당황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요. 여기다 놨는데 없어졌어요. 뭐가요? 바로 이 자리에 세웠던 오토바이라는 것.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그냥 타고 가버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나 당황을 했죠, 많이. 사건은 제보자가 채소를 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세워두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상인과 두어 마디 담소를 나누면서 채소를 고르고 있던 찰나 길을 지나가던 남성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오토바이 쪽으로 달려가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올라타고는 그대로 도망쳤던 거죠. 눈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절도 행각에 제보자는 걱정부터 앞섰다고요. 일당으로 나가는 그 가게 오토바이예요. 마음이 졸였죠. 남의 오토바이 갖다 잊어먹으면 내가 변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진 오토바이. 놀란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추격전. 오토바이 절도범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로 질주하는데요. 아주 위험하죠. 그의 도주는 예상보다도 거칠고 대담했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개의치 않고 말이죠. 이렇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쭉 이어졌습니다. 20분간의 추격전은 경찰차 3대가 동원되고 나서야 막을 내렸죠. 음주나 약물 같은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면허를 조회를 했더니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8km가 넘는 도주 끝에 남성은 절도 및 무면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절도범은 50대의 남성.
남의 오토바이는 왜 끌고 갔던 거죠? 그러게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훔쳐 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황당한 답변에 경찰도 할 말을 잃었다고요. 경찰과 함께 도심을 가르면서 질주했던 그의 결말은 현장 체포. 훔쳐갔던 오토바이가 바로 이 오토바이예요. 다행히 오토바이는 손상 없이 제보자의 품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네. 아무리 바람이 쏘이고 싶어도 남의 오토바이를 절도강을 하면서까지 안 했으면 해요. 내가 원한다고 남의 걸 무작정 훔쳐서는 안 되겠죠? 처벌도 확실히 받길 바랍니다. 아수라장이 되고만 도로 위. 부서진 차들 사이로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서 급하게 이송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한산했던 금요일 오후의 도로인데요. 서서히 달려오던 트럭 한 대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탑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정차했던 차량들까지 밀려나면서 순식간에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죠. 다중 추돌로 세 번째 차량이었어요. 운전석에는 저희 아버지 타고 계셨고 조수석에는 저희 어머니 타고 계셨었어요. 차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사고의 충격도 꽤 컸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뇌출혈이랑 골절 쪽으로 6주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바로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한 달 하루 딱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그날의 사고는 아내와 삼남매한테 다정했던 아버지를 앗아가고 가족의 행복마저 빼앗았죠. 이 비극의 원인은 뭘까? 크루즈 기능을 사용한 채로 졸음 운전을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정한 대로 속도를 유지하는 보조장치인 정속 주행장치. 사고 당시 가해자는 이 기능을 사용했고요. 속도는 시속 86km였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운전자는 사고 직전에 5초 동안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요. 현재 정속 주행장치는 자율주행 기술의 초기 단계인 레벨 1 수준으로 제한된 보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역시 설명서에서 정지한 차량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가해자의 차량은 정차 중인 차량 감지가 어려웠을 걸로 추정되는 상황. 크루즈 컨트롤이 어떤 기능까지 해주는지를 운전자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의지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운전 방법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속 주행 장치로 인한 사고는 처음이 아니죠. 운전자들이 기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고 순간 적절한 제어에 실패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전방도 안 보고 이와 같은 주행 보조 장치에 맡긴다는 것은 사고 나도 모르겠다. 미필적 고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평가돼야 마땅합니다. 다만 현실은 과실교통사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정형 자체를 5년이 아니라 10년형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 수단일 뿐이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한순간의 방심도 금물입니다. 네,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닷가를 뒤덮은 현수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악성 루머의 발길은 이미 끊겼고 적막한 해변에는 현수막만 펄럭이고 있습니다. 물란한 동네라고 소문난 이 바닷가 마을의 진실은 과연 뭔지 이슈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서핑 명소로 유명한 청춘과 낭만의 바다, 강원도 양양. 여름밤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일명 양리단길이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로 핫한 도시가 되었죠. 유명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양양을 둘러싼 자극적인 루머가 끊임없이 쏟아졌고 최근엔 해운대 구청장이 폄훼 발언 후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양양은 물란하다. 젊은 사람 많고 헌팅의 메카다? 남자친구가 양양 간다고 하면 뜯어 말려라. 양양에 온 어떤 건 걸러라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서 이런 괴소문은 그저 소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직접 찾은 양양의 한 해변. 여름 대표 휴양지로 명성을 날리며 북적거렸던 예전과는 달리 무척 한산한 모습인데요. 텅 비었네요. 젊은이들로 활기 넘쳤던 또 다른 해변도 마찬가지. 지난해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전년 대비 10%가량 줄었는데요. 오히려 가족 단위 관광객이 눈에 띕니다. 저희는 가족들끼리 지금 와서 놀고 있는데 뭐 그런 양양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상 와보니까 그런 분위기도 없고 너무 가족적으로 친화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해외여행 대체 여행지로 각광받던 양양이 명성을 잃은 건 한순간. 2월 말에 뭐 양양 가지 말아라 그 얘기가 너무 있어서 저희 성수기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타격이 좀 커요. 경제도 그렇고 또 소문도 있지. 예약률이 좀 반 이상 줄었어. 루머의 시작이 된 양양의 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소문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에 나섰습니다. 문란한 성문화와 광란의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와는 달리 여느 도심 속 유흥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비슷한데요. 잘 디딜 틈 없던 4년 전보다 사람이 좀 줄었을 뿐입니다. 서울 한복판, 심지어 동네 상권에서도 다 하는 행동인데 굳이 여기서 한다고. 서울이 더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왔거든요. 밤마다 파티가 열리는 이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소문도 돌았는데요. 이 숙소에서 여대생이 외국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겁니다. 소문이 무성한 숙소 내부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여기는 저희 게스트하우스 건물인데 여기는 여성분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녀 혼숙은 엄격히 금지된 상황. 여성과 남성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 전용 객실이고 남성이 올라올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불가능한 분리가 돼 공간이죠. 있군요. 파티에 참석을 했다 뿐이지 여기에 와서 뭔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한다라는 거는 전혀 허위적인 루머에 불과할 뿐이죠. 올린 게시글 중엔 과거 사진과 루머를 섞어 작성한 것도 있었는데요.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은 거의 2, 3년 전 사진인데 그 2, 3년 전 사진을 올리면서 악의적으로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걸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SNS에 공유된 게시글은 양양에 대한 루머를 확대 재생산했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왜곡된 인식은 관광산업의 핵심인 양양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순환인 거죠. 광란의 밤이다. 그런 거는 그냥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소문이라면 경찰 출동도 잦았을 텐데요. 실제는 뭐 지역이 좀 저희 치안상으로 봐서는 안정된 상황이라고 있었죠. 옛날에도 뭐 헌팅이어서 들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좀 있는 얘기였고 그거는 코로나 시절 아닌가 싶었는데. 젊음의 밤은 유흥과 일탈의 메카란 이름으로 왜곡돼 버렸습니다. 갑자기 젊은 층이 많다고 문란하다, 헌팅하러 온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양양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 그게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놀고 하는 게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행 온 사람들한테까지도 부당한 이미지가 씌워진다면 그게 문제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지속되자 지자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실에 없는 내용이 퍼지다 보니까 근거 없는 내용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알고 안 오게 되는 거죠. 영향이 있죠. 지난 17일 양양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루머가 고개를 쳐들고 현실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 왜 끊이질 않는 걸까요? 뉴스의 소비를 SNS로 접하다 보니까 팩트체크라는 것을 적절하게 할 수 없죠. 가짜 뉴스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폭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구형 하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점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성 루머도 개의치 않고 양양을 찾은 사람들은 푸른 바다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는데요. 근데 좀 실상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하고 되게 건강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바다도 일단 너무 이뻐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네. 악의적 루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후 열대과일 바나나가 도심에 등장했다. 바나나가요? 올여름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도 덥고 갈수록 아열대에 가까워지는 우리나라 기후 변화는 농작물 재배를 보면 더 확실히 확인됩니다. 한반도가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농작물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 이어 올해는 춘천에서도 바나나가 열렸는데요. 얼마나 서울보다도 더 북쪽에서 열린 거죠. 네. 겨울 추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의 한 하천 옆에서 발견된 바나나. 누가 제주도 바나나를 옮겨 심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광경인데요. 신기하네요. 이 신기한 모습을 아이들이 놓칠 리 없죠. 이거 뭐예요? 바나나. 보니까 어때요? 좋아. 아니 강원도는 시베리아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근데 그런 곳에서 바나나가 열대과일인 바나나가 열린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춘천은 분지 지형으로 최근 10년 사이 폭염 횟수가 연평균 10회에서 20회로 증가할 만큼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바나나가 달렸습니다. 강원도에 바나나가 진짜로 열리는구나라고 신기하더라고요. 바나나 나무를 기증받아 3년 넘게 애지중지 키웠지만 열매를 맺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데요. 이 노지 바나나가 열리기 시작한 건 2주 전. 11월 달쯤이면 익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바나나 맛이 날지 그게 지금 다들 관심이시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마트에서 파는 바나나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 얼른 먹고 싶어요. 강원도에서도 열리면 이제 더 더운 지역들은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보여집니다. 지난해 7월엔 서울 노원구의 한 주말 농장에서 바나나가 열려 화제였죠. 올해는 어떨까? 예, 바나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돌봤더니 다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열매를 맺히기 시작해서 기른 저희도 너무 의아했죠. 작년에 맛을 봤더니 굉장히 맛있었어요. 더군다나 이거 유기농 아닙니까? 난생 처음 키운 유기농 바나나는 후숙까지 야무지게 시켜서 다 함께 나눠 먹었다며. 그 먹었던 바나나의 후손. 계속 이제 얘가 지금 얘는 올해 열매를 맺히는 거고 얘를 관리를 잘하면 얘가 내년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도 아열대성 작물이 열리는 상황. 이제 신기하네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바꿔놓은 일상 중 하나죠. 아열대성 과일 재배가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망고 같은 경우는 좀 하우스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심지어는 올리브도 국내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커피를 재배하는 곳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나 복숭아 등은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데요. 50년 후면 우리 땅에서 재배한 사과를 못 볼 수도 있답니다. 겨울철 온도가 이제는 아주 춥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서 열대과일 쪽으로 재배해야겠다는 관심도가 아주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100년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희미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경향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기후변화. 그렇다면 우리가 먹게 될 국산 과일이 언젠가 사과와 배에서 용과와 망고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는 기기묘묘한 대한민국. 오늘은 갯벌에 박혀있는 수만 개의 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름 돋더라고. 이게 뾰족뾰족 무슨 빨대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뭐지? 서해에서는 거의 밤에 사방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방에 깔려있지만 흔하지 않고 어디에서 본 것 같지만 실체는 모르겠다는 이것은 대체 뭘까? 미스터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향한 곳은 충남 서천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모래와 벌이 함께 어우러진 곳인데요.
그런데 앞만 봐도 그건 없습니다. 마침 갯벌에 조개를 잡으러 온 주민을 만났습니다. 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요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찾고 있는데. 밤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해수욕장 전체가 다 뾰족뾰족한 것들만 쫙 보여요. 그렇게 무작정 기다려봤는데요. 어느새 갯벌에 물이 빠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요? 있나요? 불빛을 비추는 순간 낮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기묘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진짜 있어요. 갯벌이 정체모를 무언가로 빼곡히 뒤덮여 있는데요. 삐죽 솟아있는 이것, 정말 제보 사진과 비슷합니다. 일부러 촘촘히 꽂기라도 한 것처럼 수백 개가 갯벌 위에 박힌 모양새인데요. 엄청 많네. 봐봐. 보이세요? 여기. 이런 거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밤에만 보이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기묘해요. 이 정체불명의 형체들은 밤에만 쏙쏙 올라오는 걸까? 미스터리를 밝혀줄 단서를 얻기 위해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보여요? 진짜 많은데? 시선을 낮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젯밤 불빛 아래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여기 밑에서 보면 잘 보여요. 빼곡하게 솟은 가느다란 형체들이 햇살 아래에서도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게 뭡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격된 수상한 관. 갯벌 체험객들은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혹시 갯벌에서 요거 본 적 있는지 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어떤 거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이거. 앞에 요거. 말랑말랑한 나무 조기. 전 이게 말미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숨구멍인 줄 알았어요. 조개나 뭐에 숨구멍인가 했는데 피 파는데 되게 깊네요. 조개 같아요. 맛조개? 맛조개. 맛조개. 무슨 구멍에다가 소금 넣으면 나올걸요? 갯벌 위에 난 작은 구멍에 소금을 톡톡 뿌리면 깊이 숨어있던 맛조개를 잡을 수 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머리를 쑥 내밀고 올라오는데 길고 가느다란 생김새는 꽤 비슷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상한 관에 소금을 뿌려본 제작진. 반응이 없네요. 네, 맛조개처럼 튀어나오기는커녕 미동조차 없습니다. 갯벌을 파보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 많은 제작진이 관 주변을 파봤는데요. 조심스레 당겼지만 힘없이 툭 끊어지고만 맙니다. 맛조개는 아니네요. 네. 흐물흐물하게 축 늘어진 걸 보니 아무래도 생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해본 길이는 약 18cm. 겉으로 드러난 건 일부에 불과했던 셈이죠. 엄청 잘 끊어져요. 그냥 나무 껍질 같은 느낌? 이게 뭘까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 느낌. 맛조개. 초코 빨대. 초코 빨대. 실제 빨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가늘고 길게 뻗은 모양이 생각보다 꽤 닮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둘 다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형태인데요. 정말 빨대 같은 인공 소재일까? 좀 특이한 질감입니다. 빨대는 한 가지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리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당겨보면 질기고 원래 형태를 그냥 바로 돌아오는 그런 특성이 있고 찢으려고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굉장히 질긴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대처럼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동그란 모양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눌러서 찢어버리면 그냥 쉽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만졌을 때 촉감도 거칠거칠하니 한 가지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자연적인 소재하고 뭔가 다른 물질이 첨가돼가지고 뭔가 하나가 된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적인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이것.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밀물과 썰물이 오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게 뭉쳐지면서 생긴 것일지도 모르죠. 혹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흔적이 잠시 세상 밖으로 드러났던 걸까? 진흙과 모래가 뭉쳐져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 형체도 그런 결과물일 가능성은 없을까? 해양 지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래 갯벌에 돌출된 저런 관의 모양들은 물리적인 물의 움직임이나 파도의 움직임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퇴적물들이 움직이게 되면 마치 우리의 물결 모양과 같은 그런 주름들이 갯벌 표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모양을 봐서는 지형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섭식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혹시 여기에서만 발견되는 걸까? 갯벌이 있는 해수욕장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갯벌이라면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에 제작진은 인근의 또 다른 갯벌로 향했습니다. 과연 같은 모습이 포착될까요? 도착하자마자 살펴본 드넓은 갯벌엔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것이요. 게다가 많습니다. 역할이 있을 텐데요. SNS엔 이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꽤 많은데요. 지역이 다양한 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갯벌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이것의 진짜 정체는 뭘까?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매콤 새콤 깔끔 매콤 새콤 깔끔 매콤 새콤 깔끔 매콤 새콤 깔끔하게 거봐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니까. 더미식 비빔면. 보험금 적금 예금 만기된 보험금까지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 숨은 금융 자산 찾기 누구나 교감하러 교보로 감.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신선함이 가득한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올데이 여기서 기다릴게요. 수상한 관의 정체에 대해 연구 중이라는 전문가. 이것은 갯지렁이의 집입니다. 갯지렁이 집이요? 바다에 사는 다양한 지렁이류를 통틀어 갯지렁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리가 많이 있는 게 특징이죠. 해변가에서 동그란 원통형의 집을 보았다라고 하시면 거의 99% 이상 갯지렁이 집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집을 짓고 사는 대표적인 갯지렁이로 밀짚 날개 갯지렁이는 갯벌 속에 관 모양의 집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생활하곤 합니다. 관을 만드는 방법은 몸에서 점액질을 분비하고 그 분비된 점액질을 바탕으로 굴 안에 주변에 있는 모래들을 이용해서 거기다 붙이면서 아마 그게 굳으면서 관이 되는 형태로. 실제로 이 집을 확대해 보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갯지렁이는 성체가 되면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질로 주변에 있는 모래나 진흙들을 붙여가며 길다란 관 형태로 만드는 거죠. 집 주변 나뭇가지 같은 재료를 사용해 집을 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촉수를 내밀어 유기물을 끌어당기며 섭식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네, 몸은 안전하게 집 안에 둔 채로 먹이를 먹는 방식인 거죠. 네. 보통 날개 갯지렁이류의 집은 일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와 달리 집 바깥에 조개 껍데기를 붙여 복잡한 외형을 갖는 종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 외에도 땅 아래로 깊은 굴을 파서 생활하며 섭식 활동을 하는 갯지렁이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집 주인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냥 빈 껍질? 아, 부재중이네요, 갯지렁이 씨. 이번엔 다른 집을 녹화하고 좀 더 깊이 파봤습니다. 있나요?
드디어 갯지렁이 발견. 그런데 집보다 몸이 더 큰 걸 보니까 이 집 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생식 단계를 거쳐서 소멸하고 집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어있는 애들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갯지렁이들이 수명을 다해서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해에 이런 집이 많은 거죠? 서해에 이런 그 갯지렁이류들이 훨씬 더 많이 서식하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물리적인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생물들이 편안하게 서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 비해서 서해안은 사실은 지형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이다. 그런 조건들이 다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해 갯벌 곳곳에 자리 잡은 갯지렁이의 집은 갯벌 생태계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토양에 이런 관들을 굉장히 많이 박아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산소가 공급이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양 환경이 썩지 않고 땅속 생태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가느다란 관에 담긴 자연의 질서. 앞으로도 갯벌에서 생명의 집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기기묘묘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갯벌 깊숙이 산소를 불어넣는 이런 숨구멍들이 갯지렁이가 살아가는 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무엇보다 갯벌을 숨쉬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함부로 뽑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해를 떠나서 해산물로 유명한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네. 싱싱한 해산물로만 연매출 79억 원을 올리는 20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나죠? 네. 젊은 나이에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린 비결이 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여기는 경남 통영.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새우부터 싱싱한 가리비에 문어까지 제철 해산물이 반기는 오늘의 돈 스토리. 작년도 매출은 79억을 찍었습니다. 와. 억소리 나는 매출의 주인공 29살 최준혁 씨입니다. 의심 많은 제작진에게 일단 매출부터 보여주는데요. 볼까요? 자, 연매출 79억 원 확인 완료. 최청 자료예요. 제철 수산물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다음날 고객님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그의 직업은 수산물 유통업자. 이게 택배차에서 실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들어온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는데요. 이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전국 각지로 다 나오십니다. 통영에서 출발한 제철 해산물은 전국으로 바쁘게 떠납니다. 오늘 하루 들어온 주문만 1,500건. 연 7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더 싱싱하고 더 저렴하게입니다. 새벽 4시 부랴부랴 전남 고흥으로 향하는 최준혁 씨. 이 넓은 곳이 다 새우 양식장인가요? 네, 다 새우 양식장입니다. 여기가 다요? 와. 그가 새벽부터 서둘렀던 이유는 바로 지금이 한창인 흰다리 새우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양식장에서 갓 잡아 올린 새우의 크기는 나름의 방법으로 재어보고요. 지금 나오는 새우 중에 사이즈가 여기가 제일 크다고 봐야죠. 3시간이나 걸려 고흥까지 찾아온 이유. 크기 검증이 끝나자마자 싱싱한 새우를 물차에 옮깁니다. 오늘 산 새우만 해도 약 1톤에 달하는데요. 새우가 확실히 크네요. 이 맛에 저희가 직접 산지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우를 다 실었는데 출발 안 하나요? 네, 왜요?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두 사람. 작업도 많이 해가는데 한 1,000원만 깎아주시죠. 천원까지 안 되고 중요하죠. 내가 500원 깎아주시고. 아유, 500원 하죠. 섭섭하고 막 기분 좋게 해보지. 안 깎아주지. 안 깎아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흥정에 성공한 준혁 씨. 바로 다음 타자를 향해 돌진하는데요. 이번 공격 대상은 막 들어온 배.
갓 잡아 올린 싱싱하고 힘 좋은 돌문어 역시 일찌감치 찜해둔 최준혁 씨 몫이랍니다. 이보다 신선할 수 없다. 중간 마진도 빠져서 저렴하게 들고 오는 만큼 저희가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이제 유통업체나 경매장을 거치면 수산물은 선도가 또 생명이니까. 네. 보다 저렴하고 싱싱하게 해산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모든 물량을 다 옮기니까 추월하고 아침에 저기는 판장에는 넣고 생산자도 판매자도 윈윈할 수 있는 그만의 비결. 그래서 직접 생산지까지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걸 멈출 수 없다고 하네요. 참 부지런하네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라고요. 자, 오늘도 얼음 꽉꽉 쳐가지고 싱싱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새우 사이즈요? 말해 뭐합니까? 아, 이제 SNS로 주문하신 분들이나 새우 이제 주문하실 분들이 직접 어떤 새우가 나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죠. SNS를 통해 공유되는 그날의 신선한 해산물 소식. 휴대전화만 있으면 마케팅 걱정은 끝이라는데요. 침샘 자극하는 해산물 먹방부터 센스 넘치는 코믹 영상까지. 대표님, 혹시 저희 직원이 다른 곳에서 가리비 시켜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이 넘어가고요. 홈페이지 일일 방문자 수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웃기네요. 네, 주문으로도 이어지고 또 아무래도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노련함인데요. 올해 8년 차 청년 사장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20살 초반에 이제 하루 유통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제가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었던 22살. 막막함에 시장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게 됐다는데요. 결론적으로 거래처를 한 군데도 따지 못했죠. 아무래도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망한다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됐었습니다. 버틴 자가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낸 최준혁 씨. 2020년에 드디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에 승부수를 띄우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면서 회사 규모도 커졌답니다. 네. 지금 15명 정도의 CS, 발주, 기획, 그리고 현장까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 직원이 20대. 젊은 피들이 뭉쳐 일하다 보니 그 끈끈함이 원동력이 된다고요. 밖에서 보면 또 정말 좋은 친구고 일적으로 보면은 엄청 깐깐하고 원래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 사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이나 뭔가 파이팅이 정말 좋았어서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바다의 생물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작업을 못할 때가 있듯이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알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아이디가 너무 좋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흘리는 땀의 가치를 잊지 않은 청년 사장. 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없도록 금융을 잇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슬레이트.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진한 짜장에 희기 다른 짜수렌. 풍미까지 진하게. 우와, 역시 짜수렌. 이름값 정하네. 오뚜기. 세계 1위 염색약 로레알 파리. 혁신적인 3스텝 케어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머릿결. 손상 걱정 없는 셀프 염색. 로레알을 써요. 나는 소중하니까. 세상의 필요는 바뀌니까. 동원은 건강한 식탁을 넘어 미래에 필요한 먹거리까지 키워냅니다. 필요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하니까. 필요에 답하다. 동원. 여러분, 신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셨죠? 신협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어부바하는 아주 큰 금융. 어부바 평생 어부바 신협. 모기? 진드기! 이젠 크레델리오 플러스로 바꾸세요. 맛있어. 심장 사상충과 진드기를 한 번에 싹! 그래, 크레델리오 플러스. 엘랑코. 네, 한낮의 폭염이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올 7월 한 달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총 22일로 역대 1위라고 하네요. 네, 이런 폭염에는 한낮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 35도를 넘어가면 사고율이 무려 14%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졸음운전 사망자가 많은 만큼 더운 날 운전하실 때는 잘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아침에 속보가 있었죠. 네. 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